네, 안녕하세요. 김성구 약사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교자 채신, 즉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히알루론산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히알루론산을 생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공급할 수 있는 효모 추출물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유지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모 추출물이 탱탱함을 유지하는 성분인 뮤코 다당체를 합성하는 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 주는 데 필요한 물질이다. 자연계의 물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자체를 먹어서 다시 소화가 돼서 다시 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UTP라고 하는 이 생합성에 필요한 에너지 화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화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히알루론산을 먹어도 고가의 히알루론산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실속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 히알루론산 자체를 먹는 것보다는 히알루론산 원료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UTP, 재합성에 필요한 U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효모 추출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적인 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모 추출물을 이제 KMB316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UTP, 즉 히알루론산을 생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화폐, 돈을 지불을 해야 그것에 의해서 생합성이 이루어지는 조건부 생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모 추출물의 이 가치가 참으로 큰 거죠. 효모 추출물을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촉촉화 에너지, 즉 UTP 생성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요? 효모 추출물에 있습니다. 이 효모 추출물을 KMB11316 요거가 이제 뭐의 레벨을 높이느냐, UTP의 레벨을 높이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이 효모 추출물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효모 추출물이 아닌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간 거에 보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UTP 생성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효모 추출물, 탱탱함 유지성분 유쿠 다당체의 합성을 이제 촉진한다. 보시면 말씀드렸던 이 UTP라는 게 전자화폐, 요게 보이시죠? 에너지 화폐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글루코스를 섭취를 하면 여러 가지 다단계 반응을 거쳐서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개그라고 말씀드렸던 이 성분, 또 개그 중에 한 가지인 히알루론산, 지금 토픽이 되고 있는 지금 이 2부에서의 테마인 히알루론산을 만들고 또 글리코스 아미노칸의 또 다른 종류인 콘드로이친을 합성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필요한 UTP라는 에너지 화폐를 생성하는데 바로 효모 추출물이 쓰인다라는 부분, 이렇게 계급층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하죠. 또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혈관이 내피세포가 맨 그 혈관 안에 있는데 그 내피세포가 어떻습니까? 매끄러웠던가요? 아니죠. 아주 무수히 촘촘히 섬모, 글라이코칼릭스, 한국말로 당옷이라고 하는 글라이코칼릭스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프린시플 슈거라고 하는 핵심 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어요. 채워져 있어요. 바로 거기에 동원되는 이러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바로 이 UTP에 의해서 요 글루코스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모 추출물을 통해서 탱탱함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뮤코 다당체를 합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효모 추출물을 탱탱함을 유지하는 성분인데 이것이 바로 탱탱함을 유지하는 성분이 뮤코 다당체이고 이것을 생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UTP, 요거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효모 추출물이 필요한 거죠. 이 효모 추출을 복용하게 되면, 섭취하게 되면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지금 이 2부의 테마인 히알루론산이 바로 이 UTP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그층이 발달해야만 우리 몸의 ECM이 온전히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온전히 구조화가 이루어진 ECM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만 자연 치유의 속도가 빨라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막의 구조를 확대해서 본 건데요. 이렇게 상피 세포가 이렇게 층이 세 층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 상피 세포층 또한 바로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인간의 각막의 상피 세포를 보시게 되면 이 효모 추출물을 쭉 투여를 했을 때 쭉쭉쭉쭉 이 히알루론산의 시크리션, 분비율, 생합성률이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약을 먹고 있어도 버스 타기가 두려운 경우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여성분들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신경을 바짝 썼더니 어떻습니까? 버스에 오른 지 5분도 안 됐는데 버스 기사한테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때가 있죠. 얼마나 좀 당황스럽습니까? 바로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방광 안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뻘겋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바로 헐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증 부간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짠 소금이 들어있는 소변에 이 부분이 노출이 되면 얼마나 자극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의가 바로바로 몇 분 안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점막 복구가 원인 치료법이다라고 꼭 이해를 해 두십시오. 나머지 약물을 통해서는 증상의 개선에 약간은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자극되어지는 이 부분의 염증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코팅을 해놓지 않는다면 점막을 복구를 해놓지 않는다면 이거는 만성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단순화된 그림인데 바로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요가 차여져 있는 요 방광의 요 안쪽 부위를 보시게 되면 긴밀하게 이 점막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점막층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가 어떻게 돼요? 흘러 들어가겠죠. 요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이 그림이 됩니다. 요 안에 가득 담고 있는 요 안에 있는 칼륨 성분이 어떻게 돼요? 정상일 때, 즉 점막이 이렇게 온전히 층을 이루고 있을 때는 칼륨이 너고 신경으로 접근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점막층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칼륨 이온이 어떻게 돼요? 요 신경선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건강할 때, 정상인 상태일 때는 빈뇨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점막 조직이 깨져 있는 복구가 필요한 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요일을 자주 느끼게 되는 방광염에 노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형 후에 복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죠. 이게 퉁퉁 붓게 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이때도 효모 추출물로 붓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효모 추출물이 이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폐, 전자화폐, 에너지 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한 가지로는 이 P2Y라고 하는 리셉터, 이 P2Y 리셉터에 이것이 달라붙게 되면, UTP가 달라붙게 되게 되면 바로 부종을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효모 추출물이 생성한 UTP가 P2Y1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이제 부종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이제 겪고 있죠. 조금 경무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거의 어김없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게 되어서 약을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위염 또한 아주 흔하죠. 이런 모든 위장관에 발생되어지는 이런 염증에도 바로 효모 추출물이 매우 탁월한 의미를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보시면 위액이 이제 이렇게 식도로 역류가 되어지죠.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이 염증이 바로 점막이 깨져 있다면 염증이 자꾸 퍼져나가고 강화되고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점막 조직이 탄탄하다면 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역류가 되어졌을 때 이 위산이 역류가 되어졌을 때 이 점막에 자극이 되어지지 않겠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 효모 추출물에 의해서 점막을 강화하는 것 더하기 바로 소금물,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의 증상의 개선은 참 쉽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뭐 여당 야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 해서 이 처방을 최근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연치유의 가속 페달은 뭘까요? 점막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에 있어서의 퍼스트 초이스는 무엇일까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Q1, Q2에 해당되는 A1, A2는 바로 효모 추출물입니다. 이 흔한 효모에서 추출한 이 효모 추출물로 자연치유의 가속 페달에 밟아질 수 있다. 즉 모든 영양요법에서 이 부분을 베이스로 삼는다면 그 자연치유의 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점막에 나타나는 이 현상, 이 점막 참 괴롭죠. 입안도 그렇고 점막이 너무나 이 물리적인 충격에 약하다 보니까 점막에 스카가 형성이 되어서 염증이 일어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효모 추출물을 통해서 점막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물을 통해서 점막 복구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반가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약방의 감초, 약국의 효모 추출물,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치유의 가속기 역할을 하고 물광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고 점막과 관련된 모든 증상이나 질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여성분들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질건조, 그리고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안구 건조, 여기에 인공 눈물을 매일 쓰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일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인 이 효모 추출물을 통한다면 안구 건조를 지속적으로 항속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종에도 참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효모 추출물이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우 필요한 근원적 치유에 접근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이 약방의 감초인 효모 추출물입니다. 과민성 방광에도 반드시 이 점막이 복구가 되어야만 이 과민성이라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물과 함께 약방의 감초인 효모 추출물을 꼭 챙겨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하죠. 저도 사랑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 효모 추출물을 통해서 이것을 집안에 비치함으로써 약방의 감초를 두시는 거죠. 이 약방의 감초를 통해서 어떠한 증상이든 어떠한 질병 상태이든 그것으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감초를 각 집안마다 보유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